고대 이집트 문명은 여전히 현대의 이해에 도전하는 수많은 수수께끼를 남겼습니다. 별에 대한 이집트인들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드러내는 고대 천문 관측소에서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에 대한 신비로운 탐색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발견은 우리가 이 전설적인 문명의 수수께끼를 풀어주는데 더 가깝게 만듭니다. 우리와 함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에 대해 우리가 생각한 것에 도전하는 가장 놀라운 결과를 탐구합니다. 한번 음력 달력의 비밀, 이집트의 유산, 왜 365일입니까? 당신이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면 대답은 우리를 고대 이집트로 데려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한 것과 같은 날과 같은 첫 번째 태양 달력을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5000년 전의 이집트인들은 이미 달을 기반으로 한 다른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연도를 12개월로 각각 29일 또는 30일로 새로운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결과 현재의 것보다 1년 짧고 약 10일 또는 11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상하기 위해 2년마다 추가 한 달을 추가했습니다. 연중 13개월을 보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태양 달력을 채택하더라도 그들의 버전은 우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4개의 스테이션 대신 홍수, 심기 및 여름의 홍수가 3개만 있었습니다. 결국 이집트에는 차가운 겨울이나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카만보와 같은 고대 사원에서의 달력의 흔적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석재 앨범으로 표시된 마야 달력과는 달리 이집트는 냉장고에 붙인 달력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달에는 사스, 메지어 및 페이피와 같은 이름이 있었고 오사이리스, 호러스, 세트, 아이시스 및 네프티즈와 같은 가장 중요한 신들에게 전념하는 축제를 축하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시스템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언 달력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1582년에 도입되었지만 많은 국가들이 그것을 채택하기 위해 가져갔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1752년까지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그랬을 때 그는 달력에서 11일을 제거했습니다. 9월 2일에 그는 9월 14일에 직접 이어졌습니다. 이 조정은 또한 시작을 3월 25일부터 1월 1일로 변경했습니다. 밤새 며칠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일부는 그 변화를 훔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이 정착되었고 오늘날 우리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독창성에 뿌리가 있는 달력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2번, 이야기를 바꾸는 신비한 이집트 천문대. 고대 이집트인들은 천문학에 대한 지식이 너무 정확하여 현대 과학자들을 계속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도비 하우지즈와 베너레이티드 크라커다일즈에서 살았던 문명은 어떻게 그런 정확성으로 별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열렬한 이론은 다른 세계의 존재들이 그들에게 손을 준다고 제안합니다. 피라미드가 기계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은 이 문명의 놀라운 독창성에 대한 장점을 가져옵니다. 오늘날 현대시대에 처음으로 고고학자들은 진정으로 오래된 이집트 천문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오래된 종류일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이번 발견은 고대 도시 부토에서 발생했지만 약간 탐구되었지만 매혹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 전망대는 L 형태의 어도비 건물로 구성됩니다. 그의 입구는 몇 시간과 몇 시간 동안 하늘의 관찰자로 알려진 사제가 태양과 별의 움직임을 따르는 특별한 플랫폼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집트 사제들이 망원경이나 고급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과 지식만. 그들은 육안의 몸을 육안으로 수은과 금성으로 어떻게 식별했습니까?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취하는 기술 없이 플래니트 스타워즈를 어떻게 구별했습니까? 처음에 연구원들은 성전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과 천문학과 관련된 비문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대한 석재 태양 시계를 찾을 때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3,000년이 넘는 이집트 최초의 천문학적 연구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하늘은 오늘날 우리가 별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가벼운 오염 없이 더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답이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렌즈나 유리 유형을 사용했습니까? 고급 도구 없이 이러한 정확한 계산을 어떻게 달성했습니까? 분명한 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우주에 대한 그의 지식에 대해 우리가 생각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3번, 신비한 클레오파트라 터널, 잃어버린 무덤의 마지막 트랙. 2022년 산토 도밍고 대학교 유니버서티 오브 센토 더밍고의 고고학자 캐슬린 마어티네즈는 이집트 역사에 대한 이해를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는 발견을 했다. 오래된 타포시리스 마그나 사원에서 발굴하는 동안 그는 고대 공학의 걸작인 1300m의 지하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지하 13m 이상에 숨겨져 있는 이 구절은 놀라운 정밀도로 지어진 3호섬의 수로인 그리스의 유명한 유팔린 터널과 비교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축 복잡성을 넘어서 이 터널은 클리어펠러의 잃어버린 무덤을 찾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10년 이상 클레오파트라가 알렉산드리아에 묻혔다는 전통적인 믿음을 무시하는 이론을 따랐다. 고대 텍스트에 근거한 그의 연구에 따르면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은 이집트의 어머니 여신인 아이시스의 헌정된 성전에 그녀의 연인 마르코 안토니오와 함께 묻힐 수 있었습니다. 터포지리스 매그너의 발굴 전반에 걸쳐 그의 팀은 클리어펠러, 조각상 및 황금 유물의 이미지와 함께 동전을 발견하여 이 사이트가 여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터널의 발견으로 무덤을 찾을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깝습니다. 클리어펠러 7는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전략가이자 훌륭한 언어학자 및 위대한 지성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이집트, 그리스어, 히브리어, 라틴어 및 아랍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를 사용하여 예국 외교관들과 협상하고 그의 왕국을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천문학, 수학 및 양리학에 대한 그녀의 지식은 그녀를 가장 교육받은 시대의 인물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구제책과 미용 공식이 있는 의료 조약을 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정보를 넘어서서 그녀의 정치적 지혜는 이집트 경제를 강화하고 무역 경로를 확장하고 곡물과 같은 주요 자원을 축적하게 만들었습니다. 클리어펠러는 역사 전반에 걸쳐 힘, 아름다움 및 지능의 상징으로 묘사되어 남성이 지배하는 세상에 도전하고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표를 남겼습니다. 고고 학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클리어펠러의 무덤은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터포지리스 매그너 터널은이 고대 수색에서 전후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의 무덤이 발견되면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 중 하나일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수수께끼 중 하나의 계시를 목격하려고 합니까? 번호 4. 서카러의 세레페움. 그것은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가장 흥미롭고 수수께끼의 복합체 중 하나입니다. 광대한 서카러 네크라폴리스에 위치한 이 지하단지는 인상적인 장례식장과 수수께끼의 구조로 구별됩니다. 세라피움은 주로 거대한 검은 색화강암 사어카퍼자이를 수용하는 지하실로 유명합니다. 이 석관 중 일부의 무게는 최대 70톤이며 뛰어난 공예품과 정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창조에 사용되는 기술과 도구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현대 기술조차도 그러한 업적을 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조각하고 배치된 정확도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세레페움의 원래 목적은 고고학자와 학자들 사이의 논쟁의 대상이었다. 그것은 이집트 종교에서 존경받는 거룩한 황소의 유골을 수용하기 위해 지어졌다고 믿어집니다. 이 황소는 터 하나님의 화신으로 간주되었으며 사망 후 파라오와 비슷한 장례식을 받았습니다. 세라피움은 그의 마지막 거주지, 그의 신성에 합당한 영원한 휴식의 장소로 봉사했습니다. 이 단지는 19세기에 이집트 학자 오거스트 메리에트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그는 카메라와 사오카퍼자이의 규모와 상태에 매료되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발굴은 수백 미터 지하에 확장되는 광범위한 터널과 카메라 네트워크를 보여주었으며 모두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는 수준의 정교함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이론가들은 장례식 기능 외에도 세레페움이 설계와 건설을 제한하는 명백한 고급 기술에 따라 다른 목적을 가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더 투기적인 이론은 과학계에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에너지 생성 또는 저장 시스템의 일부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그러한 세부 수준과 정확성으로 이러한 구조를 만들었습니까? 이 질문은 그 기원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상자는 단순한 석재관이 아닙니다. 각각은 단일 화강암 블록으로 만들어졌으며 매우 단단하고 어려운 재료는 작동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부는 덮개가 포함된 무게가 최대 70톤이며 조각된 것의 원래 화강암 블록은 아마도 200톤을 초과했을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정교함의 정밀도입니다. 모서리는 완벽하게 정사각형이며 표면은 매끄럽기 때문에 정밀도 측면에서 현대 기계와 경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정확성, 특히 수천 년 동안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고대 이집트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상자의 내부는 똑같이 인상적입니다. 그들의 외관은 이미 주목할 만하지만 내부의 완벽함은 훨씬 더 믿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도구를 고려할 때 어떻게 이 거대한 화강암 블록을 그러한 정밀하게 비우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집트인들의 긴 한구리 도구로는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벽의 균일 한두 개는 정교한 측정 기술의 사용을 시사하며 그 시간으로 매우 발전했습니다. 이 상자의 균일성은 다른 이집트 장치와 비교하지 않으므로 더 많은 질문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화강암 블록을 비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작업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석재 절단 기술에 대한 고급 지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구리 도구에 주로 초점을 맞춘 기존의 설명은 이들 구조의 현저한 정밀도와 비교할 때 불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그러한 수준의 완전성을 달성했습니까? 일부 이론은 건축업자가 오늘날 우리가 모르는 고급 도구 또는 기계에 접근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연구원들은 고속훈련, 다이아몬드 팁이 있는 산 또는 기타 정교한 장비의 사용에 대해 추측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고급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화강암 상자에 의해 제시된 증거는 계속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에는 그 목적의 문제가 추가됩니다. 전통적으로 그들이 신성한 황소의 석관이라고 믿지만 간단한 매장에 대한 특별한 정교함은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아마도 에너지 조작이나 알려지지 않은 과학적 과정과 관련하여 더 복잡한 기능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은 여전히 답이 없으며 현대 연구자들에게 계속 흥미를 느낍니다. 이 거대한 상자의 운송조차도 엔지니어링 과제를 나타냅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세라피움의 지하 터널은 70톤의 구조물을 특별한 업적으로 만들었으며 이는 엔지니어링 및 운송에 대한 고급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터널에는 햇불이나 타는 자국의 가시 징후가 없습니다.
이 공간은 그러한 거대한 물체를 움직이는 동안 어떻게 밝혔습니까? 이 모든 신비에도 불구하고 전통 고고학자들은 세레페온 박스의 정밀성과 공예가 이집트 채석장의 능력과 인내에 기인합니다. 그들은 세대에 걸쳐 이집트인들이 자신의 기술을 완성하여 고급 기술보다는 헌신을 통해 놀라운 정밀도를 달성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드밴스트 테크놀로지 이론의 비평가들은 이 상자가 생성된 시점에 정교한 기계, 도구의 존재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집트 전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발견됨에 따라 질문이 배가 됩니다. 전국에는 거대한 화강암 상자에 비슷한 예가 있으며 모두 동일한 수준의 정밀도와 공예품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고대 이집트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잊혀진 기술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카이로 박물관의 예는 그 과정의 오류로 인해 버려진 각도의 불규칙한 컷을 보여줍니다. 이 오류는 매우 고급 절단 방법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화강암 컷의 깊이는 전통적인 구릿글로 달성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관찰된 정밀도는 화강암을 빠르고 정확하게 절단할 수 있는 원형산 또는 유사한 도구의 사용을 시사합니다. 전통적인 이론은 이집트인들이 천천히 구리산을 사용하여 화강암을 자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기술을 복제하려는 현대의 시도는 절단 속도가 시간당 4m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속도로 고대 장인들이 오류에서 볼 수 있는 중대한 편차를 수정하지 않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컷의 정밀도는 일반적으로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기인한 것 이상의 고급 기계의 사용을 시사합니다. 이집트 전역에서의 화강암 상자의 증거는 계속해서 전통적인 의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객체에서 명백한 정밀, 공예 및 기술은 우리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졌음을 시사합니다. 번호, 운석, 보석.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5,000년 전에 무덤 내부에서 발견된 오래된 이집트 철 목걸이는 운석으로 제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튜브 형태의 이 보석 조각은 1911년에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저자묘지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기원전 3350년 사이에 날짜 기원전 3600년 매장지에서 발견된 이 기록은 고대 이집트에서 철의 사용에 대한 첫 번째 사례 중 일부이며 이집트의 철기 시대는 수천 년입니다. 이 계정의 우주 기원은 처음부터 의심되었습니다. 발견 직후 연구원들은 금속 보석이 철상 운석의 독특한 징후인 니켈이 매우 풍부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일부 학자들은 계정의 천상의 기원을 의심하여 높은 니켈 내용이 파운드리 프로세스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근 오픈 대학 과학자들과 맨체스터 대학교는 전자현미경과 엑스레이 단층 촬영 스캐너를 사용하여 이러한 계정 중 하나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또한 태양계의 형성 동안 소행성 내에서 천천히 냉각된 운석의 독점적 특징인 설명의 결정 구조에서 이드먼스터턴의 독특한 패턴을 관찰했다. 본질적으로 보고된 바와 같이 추가 조사에 따르면 이 계정은 열에 따라 성형되지 않았지만 냉 작업으로 형성되어 최종 형태까지 망치질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은 고대 이집트의 공예품과 귀중한 유물을 창출할 때 예계 금속의 초기 사용에 새로운 빛을 발산합니다. 6번, 이집트에서 고고학자들은 정기적으로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합니다. 그 중 하나는 고대 이집트 도시 아비도스의 중심부에 있었는데 고대 세계의 가장 수수께끼적이고 매혹적인 기념물 중 하나인 오시리온이 발견되었습니다. 20세기 초에 고고학자 핀니와 마어거리트 머리가 발견한 이 지하 사원은 이집트 판테온의 가장 중요한 신들 중 하나인 오시리스 신에게 헌정되었습니다. 오시리온은 독특하고 신비한 건축물로 두드러집니다. 다른 이집트 사원과 달리 마치 훨씬 낮은 수준으로 지어집니다.
그의 거대한 화강암 블록과 그의 거대한 디자인은 스톤헨지의 거대 구조를 상기시켜 주었고, 일부 연구자들은 그들의 진정한 기원과 목적을 추측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시리온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성 중 하나는 중앙방입니다. 거대한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1년 내내 물이 홍수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홍수가 의도적이며 사망 후 부활과 생명의 신인 오시리스와 관련된 재생 및 중생 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시리온은 또한 성전을 이집트 우주론과 신화의 개념과 연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천문학적 정렬과 흥미로운 상징을 제시합니다. 구조의 정밀도와 석재블록의 거대한 성은 당시의 기존의 건축 기술에 도전하여 공학과 천문학에 대한 고급 지식을 시사합니다. 수년에 걸쳐 오시리온은 고고학자와 역사가들 사이에서 수많은 연구와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전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이가 많을 수 있으며 알려진 파라오 왕조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기원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오시리온은 큰 관심을 가진 고고 학적 장소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적 연결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매년 수많은 방문객들이 아비도스로 가서이 수수께끼의 성전을 탐험하고 포함된 고대 미스터리를 반영합니다. 요약하면 오시리온은 숨겨진 고대의 보석으로 기념비적인 건축물, 깊은 상징주의 및 그것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을 계속 매료시키는 미스터리의 분위기를 결합한 기념비입니다. 번호 7. Carnero Cabezas Collection. 2023년 초 이집트 남부의 아비도스, 어바이더스에 있는 램시즈 아이의 사원에서 발굴해서 뉴욕대학교, 유니버서티 오브 뉴요크의 구세계 연구연구소, 유니버서티 오브 더 뉴요크의 팀은 여러 다른 동물 유물과 함께 관구시대와 함께 최소 2,000개의 미라머리를 발견했다. 이 발견은 2,000년 이상을 포괄하는 기간 동안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라 램헤드는 봉헌 제물로 믿어졌으며 그의 사망 후 약 1,000년이 지난 램스에 대한 지속적인 경건을 나타냅니다. 이 팀은 또한 오래된 왕국의 6번째 왕조에서 날짜가 약 5m의 벽이 있는 훌륭한 구개 구조와 여러 조각상, 파피리, 오래된 나무, 가죽 유류 및 신발의 유적입니다. 서아그 정부에 위치한 어바이더스는 이집트의 중요한 고고 학적 유적지로 초기 이집트 왕족의 괴물로 봉사하고 오시리스 숭배를 위한 순례센터입니다. 최근의 발견은 램시즈 사원을 건설하기 전에 어바이더스의 오래된 풍경의 비전을 회복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번호 8. 이집트의 미라 화 도구 창고. 이집트에서는 체코 고고학자 팀이 묘지에서 남용을 위해 놀라운 발견을 했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큰 저수지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미라 화도구 창고의 발견은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큰 놀라움을 일으켰습니다. 차얼즈 더 프라그 유니버서티의 체코 이집트 연구소, 책 인스티튜트 오브 이집탈러지의 학대 부지에서 발견된 이 창고는 전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다이너스티 26의 묘지에 위치한 창고에는 350개가 넘는 세라믹 병이 포함되어 있으며 방부 처리 재료를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병은 14개의 다른 그룹으로 구성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미라 화과정에 사용된 물질의 폐기물을 포함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발견 중 하나는 4개의 캐니핑 석회석 병병이 있으며 비문에 의해 아이아오티투로의 아들인 더베류아리 메리나이드와 이집트의 외국 군단의 군사사령관으로 식별되었습니다. 호기심으로 항아리가 준비되었고 의식이 수행되었지만 그것들은 결코 사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WR이 메리나이가 심각한 질병에서 회복될 수 있거나 친척이 수행된 방부 처리 작업에 만족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번호 9. 가드베스의 이미지와 금 반지. 보물 수색의 감정을 경쟁하는 놀라운 고고
학적 발견에서 이집트는 330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는 눈부신 금 보석을 공개했습니다. 이 보물은 낡은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어마언어로 알려진 오래된 체스테턴 시티의 매장지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이 매장지는 일반적인 발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파라오 아케나토, 페로 에이커네이턴과 관련이 있으며 이집트의 종교적 신념을 에턴이라고 불리는 단일 태양신에 초점을 맞추고 사막의 성소인 어지턴으로 자본을 옮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케나토른의 종교개혁은 나중에 그의 아들 투탄하몬, 토턴케먼에 의해 반전되었고 체스터턴 신은 아케나토른의 죽음 직후 버려졌다. 최근에 발견된 보석에는 3개의 고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하나는 펀 오브 펀으로 알려진 베스에 기록된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난쟁이로 대표되는 BES는 출산 기간 동안 음악, 재미 및 여성의 보호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 보석류에 묻힌지 왜 고대 이집트의 부에 대한 탐험은 계속 흥미로운 모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고대 보물이 계속 사로잡히면서 재미의 신과 관련된 매혹적인 금 인공물에 대한 조사는 지속적인 발견의 여정으로 발전합니다. 번호 10. 왕의 무덤. 무덤은 이집트 역사와 고고학을 위해 열광적으로 혼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터트 왕의 무덤만큼 중요한 고고 학적 유적지는 거의 없습니다. 토턴케이먼 왕의 무덤은 1922년 하워드 카터가 이끄는 굴삭기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일단 그것을 발견한 후 전 세계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언론의 관심만이 역사상 가장 공개된 고고 학적 퇴적물 중 하나로 만들었으며 그중 많은 것들로 이어질 것이며 그중 왕의 저주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었습니다. 주지사의 무덤과 관련된 밝은 기둥과 조각상. 다른 호기심이 많은 상황으로 인해 무덤을 발견한 사람들 중 일부를 분명히 하기 위해 나중에 팀 자체는 전체 저주가 무덤에서 보물을 훔치려고 시도한 무덤을 두려워하기 위해 발명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무덤의 또 다른 아이러니는 그 발견에도 불구하고 혀왕, 그의 통치, 그의 이야기, 그의 죽음 및 대답하지 않은 채에 대한 많은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사랑하는 파라오라면 왜 그는 제대로 묻히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금지된 관계를 유지했는지 여부에 대한 신비도 있습니다. 이 무덤은 고고 학적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며 수년 동안 소중히 여겨질 것입니다.